이슈 스케치 보이스의 곽세진 기자, 김지원 기자입니다. 네, 학우 여러분 모두 개강한 일상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개강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요즘 선선해진 가을 날씨가 돼 2학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게 더더욱 실감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을 정규 프로그램 제작과 학교 수업에 열심을 다하며 보낸 것 같은데요. 김 기자님은 개강 후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도 열심히 방송 준비를 하고 또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SWBS에서의 첫 정규 방송이라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을 가지고 9월에 시작했었는데요. 학우분들께 유익한 방송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럴 수 있어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로 2024학년도 2학기의 정규 방송이 마무리된다는 게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조금 뒤로 하고 오늘 이 보이스 방송을 통해 사회 이슈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또 전달해드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기자님, 이번 9월 정규 방송의 마지막 주 보이스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 종종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 사고를 접하곤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아동학대라고 검색해보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혹은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임을 볼 수 있죠. 맞아요. 아이들에게 벌어지는 해당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보이스에선 최근 한 아이의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6월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됐던 사건이죠. 지난 4월 강릉에서 벌어진 8세 아동 사망 사건인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과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관해 사건 브리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에 119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쭈그려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 위에 올라타서 한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눈에 이상한 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이의 왼쪽 눈 근처에 있는 짙은 보라색 멍이었죠. 맞습니다. 숨진 아이는 8남매 중 넷째였다는 8살 유준이였는데요. 유준이의 눈 주위 짙은 멍은 10일 전인 3월 25일 학교 선생님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동학대로 의심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당일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교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유준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평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부모를 먼저 만나기로 결정하고 2일 뒤인 3월 27일에 가정에 방문하게 되죠. 가정 방문 당시에 아빠 박 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 씨는 유준이의 멍에 대해 학교에서 귀가 후 스티커로 인해 다른 아이와 다투다가 부딪혀 생긴 멍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담당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아동 전문 상담기관에서 유준이의 진술을 듣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준이는 3월 29일 그주 금요일부터 목감기를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목감기를 이유로 29일부터 결석했던 유준이는 나흘이 지난 4월 2일까지도 등교하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뒤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국가수 정밀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외상은 물론 혈액과 약물 등 모든 부분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알고 보니 조사 결과 유준이는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았고 이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달 300만 원의 생계급여 그리고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각종 수당까지 합하면 약 50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원금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유흥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7명의 아이들은 난방도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질비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2년 전엔 아동학대가 신고돼 자녀 중 1명은 이미 분리조치까지 돼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계속해서 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신고가 되고 심지어 분리조치까지 된 아이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유준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맞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징역 1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은 6남매 아이들은 모두 시설로 분리조치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팔남매의 부모는 아이들의 주거 환경,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양육지원금으로 나오는 꽤 큰 액수의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는데요. 또한 이로 인해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사건은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맞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가 정말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전문가님께서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보이스 캐쳐!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되어 있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는 원래 형법 27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간단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특례법으로 신설된 법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및 유기 이 정도로 이제 유형화할 수 있고요. 보통 처벌받게 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폭행이나 상해 외에도 벌을 준다고 옷을 벗겨서 내보낸다던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요하다던가 하는 일도 있고요.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방임이나 유기로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가장 많은 경우는 신고 의무자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가정에서 이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의무자가 신고해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112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 스스로가 신고 의무자라고 생각을 하고 발견하는 즉시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의 병력이나 교육력 등을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방문 조사 등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일이자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과 제도의 강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아동 관련 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엄연히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또 보호받으며 자랄 의무가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 보이스는 아동학대에 관해 다뤄봤는데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던 강릉 8세 아동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방치와 학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내용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시우지화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철맞추어 내리는 비로 초목이 자란다는 뜻으로 제때 비가 내려야 초목이 잘 자라듯이 제때에 적당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필요한 요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호하고 사랑을 주어야 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두가 시우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이 될 수 있길 모든 부모와 보호자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보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학기 정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